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에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피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뭐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수업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번 딥러닝에서는 그 오버피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으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주어져 있고, 이것을 피팅을 하는데 D라는 것은 그 디그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Y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를 제가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1차원으로 그 피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뭐 보시면 뭐 어느 정도 근데 제 데이터가 이제 이런 이쪽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좀 너무 간단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D를 2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가 2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D가 1일 때보다는 제 느낌에는 리그레션이 모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2만 할 수 있느냐? 아니겠죠. 뭐 해서 또 계속 증가시킬 수 있겠죠. 3차로 증가시키면 아주 조금 변한 걸 알 수가 있고, D가 3일 경우에 D를 4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성능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속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D가 5일 경우에 D가 6일 경우에 여기 때 D가 7인 경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지금 변수가 파라미터가 8개입니다. 8개 총. 보시면 이제 좀 출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D를 더 키워 보겠습니다. D가 8일 경우 이제 D가 9가 되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D가 9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기 때문에 총 그 언어는 10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10개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언론의 개수가 10개고, 이퀘이션 또는 constraint라고 하겠습니다. 10개. 그래서 미지수가 10개이고 제한 조건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유니크한 솔루션이 주어지겠죠. 해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정식은 이 다항식은 주어진 데이터 10개의 포인트에서 차이가 0입니다. 0. 그래서 모든 솔루션을,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그것들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모든 그 로스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이런 게 출렁거리죠. 출렁거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그걸 보면 오버피팅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이 포인트에서는 일치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아닌 근처에 새로운 뉴 observation이 왔을 때 값을 프리딕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4 정도.
그러면 한 이 정도 값으로 프리딕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예, 근처에서. 자,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 모델의 복잡도가 있고 이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라는 것은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도에 비해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훨씬 더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어떤 분석 또는 인공지능을 적용을 할 때 데이터가 그래서 많아야 되고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런 오버피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버피팅에 대한 이슈를 제가 여기서 다항식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문제로 모티베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10개 주어진 거고 테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보지 않은 뉴 옵저베이션입니다. 그러면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를 올리면서 뭐 보시면 파란색 트레이닝 테스트 뭐 비슷하게 이제 지금 뭘 하고 싶으냐 하면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리그레션을 했더니 결국 9차원이 되면 디그리가 9가 되면 0이 되죠.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모델의 복잡도가 커지면 또는 모델을 제가 파라미터라이즈 된 것에 모델에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보시면 이것은 로스인데 제가 여기서는 residual sum of square를 했습니다. 로스를 다양한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차를 제곱한 것에서 다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에는 결국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로스가 0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파라미터를 10만 개를 세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셋 이제 그 실제로 트레이닝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경향성이 비슷한 데이터셋으로 봤을 때 보면 여기는 0이지만 값이 월등히 큰 거죠. 로스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파란색의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 빨간 것은 저희가 좋은 모델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오버피팅이 일어난 거고 이쪽은 예를 들어서 모델이 너무 심플리파이 돼서 지금 테스트 작으면 여기는 여기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보통 언더피팅 되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피팅, 오버피팅. 그래서 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모델의 디그리 또는 컴플렉시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께서 좀 모델을 복잡도를 바꿔가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 로스를 플러스 해봄으로써 그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좀 더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다양한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아주 좋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 프리딕트를 할 때 성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문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리그레션 문제라든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큐러시가 상당히 높으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의심을. 내가 지금 오버피팅이 된 것은 아닌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데이터 사이언스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오버피팅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버피팅 문제를. 그리고 언제
내가 지금 한 것이 오버피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오버피팅이라면 어떻게 오버피팅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 이것이 큰 여러분들이 자주 부딪히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피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모델이 rich representation, 그러니까 파라미터 언론의 개수 또는 파라미터 또는 모델의 컴플렉시티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많으면 저희 모델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파라미터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경우를 변화를 시킴으로써 그걸 담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모델이 너무나 리치하면 인풋 데이터에서는 에러가 적겠지만 그 근처에서는 에러가 크거나, 또는 같은 말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에러는 작지만 테스팅 데이터에서는 에러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을 제가 오버피팅이라고 했고, 디그리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테스트 트레이닝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2, 이렇게 2, 3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모델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제가 폴리노미얼로 디그리가 2일 때랑 디그리가 9일 때랑을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는 1차원, 차원이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 있고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문제의 파라미터가 예를 들면 차원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에러라는 것을 어떻게 했었냐 하면 리그레션이면 리그레션이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파라미터를 찾는데, 무엇을 했냐면 여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주어진, 그리고 저의 모델에서 x가 들어갔을 때 y를 에스티메이션 하겠죠. 프리딕션은. 그리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로스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로스가 무엇이 되든지 그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파라미터를 찾자 였죠. 여기는 리그레션 문제면 이렇게 될 테고, 이거는 우리가 로스 또는 에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의 프리딕션을 최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generalization error라고 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에러를 하는 거죠. 이 경우가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한 것에 정말 충실히 최적화를 한 겁니다. 로스가 0이니까.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 로스 펑션을 좀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르게라는 것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그림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로스를 보고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밸리데이션 셋 또는 테스팅 데이터 셋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이 일반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좀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완벽하게 좋은 모델을 찾는 것이, 학습하는 것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 근처에서는 이런 느낌이면 여기여야 되는데 지금 모델은 여기를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잘못 예측, 프리딕션 로스가 아주 클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regularization 이라는 겁니다.
regularization. 그래서 뭐 이거 슈링킹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 우리 프리딕션 하는 어떤 모델 또는 펑션이 너무 익스프레시브한 거, 너무 표현력이 좋은 거죠. 이걸 제가 모델 컴플렉스가 좋다. 아니면 너무 파라미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모델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플한 것이 심플해야 되겠죠. 모델 자체가.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데이터의 개수라든지 데이터의 복잡도와 모델이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한 regularization 기법 중에는 가장 첫 번째, 모델이 less expressive한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건 뭐냐면 폴리노미얼, 만약 예를 들면 차원을 낮춘다든지, 제가 RBF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radial basis 펑션의 센터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밴드위스를 키운다든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강의에서는 이해를 못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less expressive하게 하든지, 또 다른, 이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세타가 있는데 오버피팅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데이터에서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건 이제 엄밀하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세타의 값들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지는. 왜냐하면 이 큰 값들을 가지고 여기를 맞춰야 되고 또 다른 값들 위해서 또 여기를 맞춰야 되고, 여기 값들이 커지는. 그래서 모델을 간편하게 한다는 것이 파라미터의 매그니튜드를 작은 파라미터로 너무 많이 학습을 하지 너무 많은 큰 값들을 들쭉날쭉하게 세타들을 학습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언넌 파라미터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세타를, 또 오메가일 수도 있지만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의 크기를 너무 무작정 키우지는 않겠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큰 파라미터에 대해서 패널라이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했던 로스인 거죠. 로스에다가 세타겠죠. 뭐 세타라는 것들이 또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될 테니까, 이거의 크기라는 것은 저희가 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크기를 최소화하는, 근데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텀이 두 개인 거죠. 로스도 줄이면서 동시에 세타가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왜냐하면 세타가 크면 오버피팅의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무엇이냐? 람다라는 것은 튜닝 파라미터인데, 레귤러라이징 파라미터인데, 로스와 어떤 이 세타 값의 사이에서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람다가 0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람다가 아주 크면 여기가 이제 거의 무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적당히 람다 값을 세팅을 함으로써 제가 모델의 복잡도와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종 오버피팅은 그 파라미터가 값이 큰 것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밸런스를 맞출 텐데 그 모델이 얼마나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잘 피팅하는지, 또 그 파라미터 또는 코에피션트겠죠. 매그니튜드 둘 사이에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텀은 measure of fit, 두 번째 텀은 그 코에피션트의 크기를 매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멀티 오브젝티브, 왜냐하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람다는 튜닝 파라미터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전 슬라이드랑 해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개수가 적기 때문에 컨스트레인이 적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으면
예를 들어 모델, 근데 이것은 이제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정을 한 모델의 복잡도보다 데이터가 더 많다면이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반화가 되는 것이고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펀더멘탈리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뭐 대부분의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은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리기, 추가하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냐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개수를 키우는 거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고양이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지상에서. 그러면 이런 고양이 상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찍었다. 100개의 이미지를 확보했다. 이것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죠. 100개.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양이 이미지를 더 확보하는 방법이면 빅데이터로 가는 것이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관점에서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고양이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이미지를 플립을 시킨다든지, 시프트를 시키고 로테이션을 시키고,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저 채도라든지 컬러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사실은 다 여기서 다 동일한 것이지만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데이터의 입장에서 인풋의 개수로 봐서는 이것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렇게 레이쇼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그 처리를 좀 함으로써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느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는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시프트를 시킬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시어를 시킬 수도 있고,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로테이트를 하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인풋을 조금씩 변형시키고, 네트워크나 아니면 그 모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슷하지만 다른 데이터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제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기법 중에 하나는 early stopp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밸리데이션을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디그리가 아니라 그 트레이닝 이터레이션 개수입니다. 스텝입니다. 학습을 하면 할수록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할수록 테스트 데이터셋과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커지는 경우,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항상 작아집니다. 학습을 하면 할수록. 하지만 너무 투머치하게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 됐을 때 테스트 데이터가 커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 이터레이션을 다 하고 나서 이 끝점에서의 그 세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플랫한 다음 예를 들면 이 정도에서의 학습된 데이터를 얼리 스타핑을 시키고 그때 파라미터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오버피팅 관점에서는 더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그리가 아니라 이터레이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터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얼리 스타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기반의 그 학습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찾는 또는 모델을 찾는 것 중에서 오버피팅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크리티컬한 이슈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양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